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혈색 브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돈부터 떠올렸다면 오늘 내용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노후를 위해 자산 관리는 하면서도 건강 관리는 쉽게 놓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돈이 없으면 쉴 수 없지만 건강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함께할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의 이명빈 저자는 현재 내과와 LA 연세 메디컬 클리닉에서 노년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스탠퍼드 시니어 클리닉에서 일하며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건강관리 비결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널리 알리고자 오늘 함께할 책에 담았는데요. 과연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건강 비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은 꼭 걸어요 라고 당당히 대답하는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몇천 보 또는 1만 보 이상 걷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걸으시는 분들의 근육 상태는 어떨까요? 걷는데 사용하는 근육, 이를테면 종아리 근육만 단단한데 오히려 이런 근육이 자주 뭉쳐서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걷기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걷는 것도 제대로 하면 좋은 운동이 되죠. 그저 어슬렁어슬렁 걷는 게 아니라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고개는 살짝 치켜들어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고 가슴을 활짝 열고 팔을 앞뒤로 편안하게 흔들면서 보폭은 평소보다 10cm 정도 넓게 걸으면 좋습니다. 속도도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만 저자가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걷기 운동을 문제로 보는 이유는 걷는 것을 최고의 운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운동의 초기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제일 먼저 덧셈과 뺄셈을 배웁니다. 하지만 계속 덧셈과 뺄셈만 하면서 난 1시간 동안 덧셈과 뺄셈을 했으니 수학은 마스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걷기는 이렇게 수학의 덧셈 뺄셈과 같은 기초 운동뿐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넘어가 전신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었다면 허벅지와 엉덩이, 허리, 등, 가슴 근육 등을 발달시키는 새로운 근력 운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걷기를 넘어 이런 다양한 근육들을 단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노년내과 학회에서는 모든 운동 처방은 오버로드 원칙에 바탕을 둔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버로드란 쉽게 말해 근골격 조직이 익숙하지 않은 생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적응한 뒤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점진적 과부하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대부분은 평생 걸어왔고 계속 걸을 거예요. 따라서 그냥 걷는 행위는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 근육에 익숙하지 않은 생리적 스트레스를 그것도 건강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를 높이거나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현재 운동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는 것이죠.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걷기에서 살짝 속도를 내 가벼운 조깅을 하거나 한층 강도를 높여 뛰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관절과 심폐기능이 좋지 않기에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옆으로 가는, 즉 익숙치 않은 운동으로 전환해주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근력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운동은 올바른 자세로 해야만 다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상위 1%의 시니어들이라면 터득하고 있는, 그 중에서 좋은 자세를 구축하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거북목은 조금씩 있으신 분 많을 거예요. 목이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은 어깨의 문제인데요. 어깨를 넓게 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를 활짝 펴주면 목은 저절로 수직으로 놓입니다. 어깨를 넓게 편 자세를 유지하려면 허리와 골반이 잘 받쳐줘야 하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되 발끝은 가만히 두고 골반만 앞으로 내미세요. 자동으로 엉덩이 근육이 수축되면서 자연스럽게 허리 근육이 살짝 긴장되는 동시에 어깨가 활짝 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때 골반을 살짝 앞으로 내밀어 엉덩이 근육이 수축되는 것이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가져와 보세요. 오, 이렇게 서면 엉덩이에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맞게 하시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이런 동작을 쉽게 취할 수 있겠죠. 양치질이나 설거지를 할 때 세면대 앞에 서서 아랫배가 세면대에 닿게 해보세요. 이런 동작을 꾸준히 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져 거북목 자세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응용하면 어깨도 튼튼해져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 등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를 연습했다면 운동을 해봐야겠죠. 저자는 아령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를 추천하는데요. 준비물은 단 하나, 고무밴드입니다. 테라피 밴드라고도 불리는 이 고무밴드는 물리치료에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온라인몰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력 운동의 또 다른 이름은 저항성 운동입니다. 저항이 있어야 근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령은 무게 때문에 중력이 아래에서 끌어당기는데 이 저항을 이겨냄으로써 근성장이 이루어지고 고무밴드는 무게는 가벼워도 탄성력이 있으므로 그 저항을 이겨내 근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무밴드를 이용한 등과 어깨 운동입니다. 이는 거북목 치료와 어깨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고무밴드를 등과 어깨에 사용하여 당기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은 자세에서 팔 중간에 고무밴드를 고정하거나 문 손잡이에 고무밴드의 중간 지점을 묶은 뒤 고무밴드 양쪽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당기는 것입니다. 태권도에서 기압을 넣을 때 하는 자세처럼 당길 때는 허리 부분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팔만 움직이지 말고 등에서 견갑골을 모으는 느낌으로 운동하세요. 시티드 로우라는 웨이트 운동 자세가 있는데 이 기구를 할 때처럼 당겨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스쿼트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뜻하는데요. 초보자라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의자 스쿼트를 권합니다. 어깨 넓이로 서고 두 발은 살짝 외회전으로 10시 10분을 향하게 위치시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대둔근에 힘을 줍니다. 의자 스쿼트를 먼저 하고 적응이 되었다면 그 다음 맨몸 스쿼트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스쿼트나 의자 스쿼트들은 유튜브에 조회수 100만 넘는 영상도 많으니 참고해보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들을 통해 큰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데요.
큰 근육을 단련하면 칼로리 소모도 크고 자세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자는 헬스장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쉽게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추천합니다. 헬스장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아령을 드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사실 아령은 중급자용 운동기구에 속한다고 해요. 헬스장에 구비된 운동기구로 하는 운동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초보자들이 꼭 필요한 운동을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돕죠. 운동에 필요한 근육만 따로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도우니 여러 관절을 한꺼번에 사용하다 다칠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헬스장에 다니신다면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 운동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체 운동은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힙 업덕션, 상체 운동으로는 랩 풀다운, 시티드 로우, 숄더 프레스, 체스트 프레스가 있습니다. 저자는 실제로 67세 여성 환자에게 이 명칭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운동을 하라고 적극 권장해 보았는데요.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무릎과 어깨,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운동한 지 8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도 6.3%에서 5.4%로 크게 떨어져 매우 뿌듯해 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못하는 것도 다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건강한 노년의 삶을 원한다면 건강한 근육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치료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운동부터 하면 비균형이 심해져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물리치료사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20년이 넘은 한 68세 여성 환자는 자녀들과 만날 때마다 다투게 된다며 가까이 지내지 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진료 중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고 본인 얘기만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편이며 쉽게 짜증을 냅니다. 심지어 불안증 치료하는 것조차 불안하게 여깁니다. 다른 환자는 밤에 도통 잠이 잘 오지 않아 고생하는데 그러다 보니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로 진료 중에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거나 눈을 뜨고 있어도 대화에 집중을 못합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서 운동도 부족하다 보니 온몸이 쑤신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노년기 우울증이란 진단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자가 만나는 노년의 많은 환자들이 하나같이 모두 본인의 현재 감정 변화를 자각하지 못하고 대화를 이어가다가도 이야기가 수차례 3000% 빠지곤 합니다. 보통 감성 지능이 부족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렇다면 감성 지능이란 뭘까요? 책에는 약간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상대를 공감하기도 하고 눈치를 보기도 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내 감정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 감성 지능이 내려가면 내 감정도 모르고 상대에 대한 감정 파악도 못하며 이런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게 될 수 있겠죠. 이처럼 감성 지능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성 지능을 끌어올리는 운동 또한 신체 운동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성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배우려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자신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지 돌이켜보고 잘못된 태도는 개선해야 합니다. 남의 말이라면, 아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연소자의 말이라면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꼰대가 되지 말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중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배움의 자세를 느끼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태도가 일상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겠죠. 이 여유가 재정적인 여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마음의 여유가 중요한데 신기하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의 여유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자신과 어려운 타인을 보며 보다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보게 되면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나눔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안을 위한 숙면 취약입니다. 사실 미국 상위 1%의 시니어들은 숙면 취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이유 중 하나는 머릿속이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서인데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생각 열차를 탄 것처럼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떠오르게 되죠. 인간의 뇌에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뇌에서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이 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 이에 대해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기름진 생선과 육류, 달걀, 유제품, 콩, 견과류, 다크 초콜릿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기, 비타민 D와 오메가3 챙겨 먹기, 낮에 햇빛 좋을 때 적당히 운동하기 등이 있습니다.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참 중요하죠.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잠을 잘 못 이루는 등 이런 증상들은 중노년기에 흔히 겪는 증상입니다. 이럴 때 감성 지능을 높이는 노력을 하여 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빈 저자의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과 함께했습니다. 그중 오늘은 근육 사용법과 마음 사용법에 대해서 살짝 엿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약 복용법, 두뇌 사용법, 병원 사용법 등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건강 습관들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다만 근육 사용법에서 알려주는 운동은 참 유용했지만 이와 함께 그림이 더 자세히 참고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저만의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무릎 통증에 관한 질문 답변도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특히 관절 쪽으로 통증이 있으시다면 유익한 정보가 되실 것 같아요. 또한 약 복용법 같은 경우는 다소 예민한 주제이기도 해서 저는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요. 약, 영양제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건강검진, 요양병원 등 노년기 건강과 삶에 초점이 맞춰져 알아야 하는 꿀팁들이 많아서 이와 관련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는 건 정말 좋아요. 요즘 날씨도 참 좋고 꽃이 핀 풍경도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잘 걷곤 하는데요. 늘 걸으셨다면 옆으로 다른 운동도 도전해 보시며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